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일명 김민수 검사 사건 주범이 얼마 전에 검거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피해자는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당시 전화금융사기범의 전화 내용을 김한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2월 김민수 검사라고 밝힌 한 남성의 전화를 받은 20대 취업준비생 A씨. 자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말에 놀라 전화 조사에 응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 B씨는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주변과 차단합니다. 진짜 가족인지 범인이 공범이 옆에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죠,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래서 본인 혼자 계신 상태에서 유선 조사 진행하셔야 되는 건 인지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속여 모든 금융권 정보를 알아냅니다. 통화 중간중간 A씨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등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특히 전화가 끊길 경우 행동 요령을 수차례 설명하는데 절대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겁을 줍니다. 만약에 씨가 걱정돼서 전화하고 저도 전화 둘 다 동시에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통화 중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본인을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걸려온 이 전화는 중계기를 거치면서 010과 일반 번호로 바뀌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번호입니다. 그 국내 발신 변작기를 국내에 설치해 가지고 해외에서 국내에 설치된 발신번호 변작기를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휴대전화 번호가 현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속아 넘어오면 돈을 찾아오라며 밖으로 유인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 카드 등과 함께 이어폰, 보조 배터리 등도 함께 챙기도록 지시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며 통화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중단시킵니다. 자, 본인 손가락으로 화면, 핸드폰 화면 맨 위에서 밑으로 훑어내리시게 되면 그 중에서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위치, 블루투스 끄고 말씀해 주세요. 특히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도록 호칭마저 바꿉니다. 지금 현 시간부터 사건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검사라는 호칭을 하지 않을게요. 보안 유지 때문에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일할게요. 결국 A씨는 시키는 대로 인출한 400여만 원을 물품 보관소에 넣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고스란히 빼앗겼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글을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모두 6만 명이 이런 전화금융사기에 덫에 걸려 6,700억 원을 날렸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통한 조사나 돈을 인출해 보관하라는 요구는 절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먼저 전화를 끊고 112에 연락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연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배출 결정에 규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이 결국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염수는 필리핀 동쪽과 일본 남쪽 바다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으로 유입됩니다. 다시 북적도 해류에서 쿠로시오 해류를 만나고 일부는 일본으로 또 일부는 대만 난류를 통해 우리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4,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6, 7개월 안에 부산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소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확산에 대해 연구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 이후 7개월가량이면 우리나라 연안에까지 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이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의 생계, 또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염수 배출로 가장 큰 걱정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한국 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트리튬으로 불리는 이 삼중수소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12.3년, 완전히 사라지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기도 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발암 물질인 이 트리튬, 삼중수소는 이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지금 40분의 1 희석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방사능의 경우는 기준치가 따로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바다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 해양에 대한 어떤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연안까지 왔을 때 방사능 농도는 상당 부분 낮아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고 태평양이 다시 희석된 뒤 우리나라 연안에 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낮은 농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방사성 방어학회 김교윤 회장도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해양 방출일 때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 선량 수준이 연간 한도보다 훨씬 낮은 만큼 방사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지자체들의 걱정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오염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먹이 활동을 통해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 쌓이는 방사능 물질을 사람이 먹게 된다며 오염수 방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시와 정보 공개, 검증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6개 권역으로 구분짓고 각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차원인데요. 부산방송에서 각 권역별 공약사항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도심 권역을 살펴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이 제시한 원도심 권역의 첫 번째 공약은 용두산 공원 재개발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지만 옛 명성을 잃은 용두산 공원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특히 기존의 중구가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를 통합개발하려 했지만 부산시와의 입장차를 빚으며 관련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중구는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10년간을 노력해왔지만 사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의 랜드마크 복합 건축물이 개발되면 속항 재개발과 연계한 도심기능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박 시장의 공약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지역과 시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용두산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 용두산 공원 일원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됩니다. 박 시장은 또 중동구 경계에 건립 중인 오페라 하우스에 세계적인 오페라 페스티벌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임기 중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오페라 하우스 완공 후 축제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도 원도심 지역의 주요 과제입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부산시와 조합 측의 의견차로 오랜 시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후보 시절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공약을 내놓은 만큼 공영화, 민영화 등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삼복도로 르네상스 시즌2, 보수천 복원 등 원도심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박 시장 체제 하에서 새롭게 검토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 가운데 부산의 도심 하천인 동천의 재생이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동천의 미래와
그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김한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동천. 뿌옇게 변한 물이 하천을 가득 채웠고 각종 쓰레기까지 떠다닙니다. 하천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검은 물체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이 떠오른 겁니다. 이런 하천 주변으로 산책로와 다리까지 설치됐습니다. 저는 양계천을 자주 가거든요. 서울에도 물이 진짜 맑아요. 안에 그 붕어도 살 정도로. 근데 그렇게 됐으면 되게 좋죠, 그냥. 예, 냄새도 안 나고 물이 좀 맑았으면 좋죠.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런 동천의 모습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과 심한 악취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동천. 때문에 동천을 살리겠다는 약속은 매 선거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7대 역점 사업에 포함돼 144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바닷물 유입을 막는 수중보와 수중정화 시설 등을 설치하고 하천 바닥에 침전물을 걷어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평가입니다. 이후 320억 원이 투입돼 이를 최대 20만 톤의 바닷물을 상류로 끌어올리는 사업이 완료됐지만 효과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목적인 관점에서 수질 개선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를 차단하고 침전물 발생 원인 등의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경적인 좀 수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앞으로 동천이 실질적인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에 포함된 동천 재생.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동천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신도시의 새로운 이름이죠. 해운대 그린시티의 변화에 대해서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운대 그린시티 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시가지로 불렸던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그린시티입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도 얽히고 설킨 전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도로가 훼손돼 도로 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부산 첫 계획 도시로 부산 유일의 지하 공동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4.5m 땅 아래에 있는 공동구의 길이는 무려 11km. 해운대 그린시티의 전기, 상수도, 통신 등 여러 관로가 함께 지납니다. 만약 지하 공동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보안 시설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에 대비해 관로 주변에는 화재 감지 센서 등 2중, 3중으로 소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해운대 그린시티 지하 공동구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더욱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화재 위험이 있는 800m 구간에는 열 화상 카메라와 센서 등이 설치된 레일 로봇이 도입됩니다. 사람은 온도를 측정할 수 없지만 이 레일 로봇은 이 센서를 통해서 온도까지 측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교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전선의 온도나 내부 습도, 이산화 질소 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황실로 전송하게 되고 새롭게 구축될 상황실에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사업 구간에 3D 가상 공간을 구축해 이동식 레일 로봇과 CCTV, 환경 센서 등을 연동한 가상 점검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2월경에 완료가 될 건데 완료가 되고 나면은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지점을 포착해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들의 핵심 기반시설의 스마트화부터 구시가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사유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시설물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운대구 반여동에도 이 낡은 시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주민들의 속을 썩이던 공간이 있었는데요. 수십 년간 문제가 된 공간이 속 시원하게 정리됐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바로 옆에 세워진 낡은 철제 울타리. 녹이 쓴 채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롭게 너덜거립니다. 울타리 주변을 둘러보자 소파 등 생활 가구를 비롯해 각종 폐기물들이 나뒹굽니다. 해운대구 반여 2동과 3동 사이 푸르른 녹지인 오봉산 자락에 방치된 시설물입니다.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르는 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은 오랜 시간 안전을 위협받았습니다. 주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좀 깨끗하지 못하고 불결했기 때문에 애들도 또 위험성도 있었고 주민들도 너무너무 원래 더러운 곳에 자꾸 더러운 걸 갖다 버리잖아, 그죠?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뒤엉켜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지만 사유지다 보니 최근까지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지역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던 공간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구청이 땅 주인을 찾아내 철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고 15일 만에 정비를 시작한 겁니다. 철거 당일 포크레인이 동원돼 구조물을 부수고 지역 주민들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내일처럼 힘을 모았습니다. 해운대구는 주민들의 수건 해결에 더해 오봉산을 제대로 된 지역의 쉼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 70억 정도 들여서 신선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바로 오늘 이곳이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완료가 되면 우리 반여 2동, 3동, 1동 주민들은 아주 맑은 그리고 화려한 계곡을 가지는 숲속 새로운 정원을 우리가 하나 갖는다.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가 한데 모여 이끌어낸 골칫거리 공간의 변신.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권역별로 부산진구 전포메트로 청춘 드림센터, 영도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등 4곳에 업체 30곳이 입주를 신청했으며 신청한 모든 업체들은 해당 사무실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또한 부산관광119 위기대응센터를 통해 전문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여행사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여행업체는 각 구청이나 공유 사무실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금정구가 영유아를 위한 책꾸러미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북스타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림책이 든 가방과 부모 안내서를 무료로 나눠주는 육아 지원 형태로 추진됩니다. 금정도서관과 금정북파크, 섰골 북카페 등 작은 도서관 5곳에서 3개월 이상 7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배부됩니다. 금정구는 이와 함께 영유아와 보호자가 참여하는 북스타트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2021년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 공모에 동구 좌천 역사 문화행복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등 1,000만 원이 지원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평생학습 강좌가 진행됩니다. 수강생 모집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은 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구청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만큼 마을의 로고를 만들고 친환경 교육을 펼치는 등 평생교육 특화 마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시가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한부모 가족지원사업단을 운영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권리임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많은 만큼 한부모 가족지원사업단은 교육비 이행 상담을 포함해 부모 교육, 자조 모임, 가족 각종 프로그램 등 한부모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 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부산대학교가 청년의 아이디어를 부산의 비대면 경제 육성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대학생 정책 참여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대학생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경제 주체별 온라인 진출 또는 원격 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과
비대면 산업 관련 창업 등을 주제로 합니다. 부산시 소재 대학의 학부생 중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부산대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최종 8개 정책을 선정해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